아니 이번 달 난방비가 50만 원이라니. 이를 어쩌나. 김영래 어르신은 지난 겨울 난방비 고지서를 보고 기절할 뻔하셨습니다. 40만 원, 50만 원, 심한 집은 70만 원까지 나왔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여름엔 전기요금 폭탄, 겨울엔 난방비 폭탄. 도대체 언제 편하게 살 수 있을까요? 하지만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올겨울만큼은 다릅니다. 보일러 온도 1도만 제대로 조절해도 난방비 절약하고 가습기 하나로 체감 온도 상승시켜주고 외출 모드 활용으로 월 5만 원 아끼는 법까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은 무료이니 오른쪽 아래에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난방비 전략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환기입니다. 에이, 환기요? 그거 난방비랑 무슨 상관이에요? 오히려 창문 열면 따뜻한 공기 다 나가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당연합니다. 춥고 돈도 아까운데 창문을 열라니 이게 무슨 소리냐고 반문하실 만합니다. 하지만 제 말 끝까지 들어보세요. 환기를 안 하면 난방비보다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겨울철 창문을 꽁꽁 닫아두고 보일러만 가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내 공기는 점점 탁해지고 습기는 갈 곳을 잃습니다. 그 습기가 바로 창문과 벽면에 물방울로 맺히는 결로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에 물이 줄줄 흐르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바로 결로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결로가 계속되면 곰팡이가 생깁니다. 검은 곰팡이가 벽지 모서리, 창틀, 욕실 타일 사이사이에 슬금슬금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이 곰팡이 포자는 공기 중으로 퍼져나가 우리 가족의 호흡기로 들어갑니다. 천식,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특히 어린아이나 노약자가 있는 집이라면 더 위험합니다. 실제로 겨울철 병원에 호흡기 질환으로 내원하는 환자의 상당수가 실내 공기질 문제와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난방비 아끼려다 병원비 더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창문을 활짝 열고 5분에서 10분 정도 환기해 주시면 됩니다. 5분에서 10분이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네, 충분합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환기하면 벽과 바닥까지 차갑게 식어서 다시 데우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듭니다. 짧고 강하게 맞바람이 치도록 마주보는 창문을 동시에 여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하면 실내 공기는 빠르게 순환되고 열 손실은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환기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 그리고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가 좋습니다. 이 시간대는 바깥 기온이 비교적 높아서 실내외 온도 차이가 적어 열 손실이 덜합니다. 환기를 마친 후에는 창틀과 창문에 맺힌 물기를 마른 수건으로 꼼꼼히 닦아주세요. 이것만 해도 결로와 곰팡이를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제 환기의 중요성을 아셨죠? 난방비 전략의 첫걸음은 건강한 실내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쾌적한 공기 속에서 따뜻하게 지내야 진짜 전략이고 진짜 겨울나기입니다. 환기 다음으로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게 바로 가습기입니다. 가습기요? 그건 그냥 건조함 막으려고 쓰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가습기의 진짜 숨은 능력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난방비를 줄여준다는 겁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지금부터 그 원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따뜻하다, 춥다고 느끼는 건 단순히 온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습도가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합니다. 같은 온도 20도라도 습도가 30%일 때와 50%일 때 우리 몸이 느끼는 체감 온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습도가 높으면 공기 중 수분이 우리 몸 주변의 보호막을 형성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담요를 한 겹 더 덮은 것처럼 열기가 빠져나가는 걸 막아주는 거죠. 반대로 습도가 낮으면 피부 표면의 수분이 계속 증발하면서 열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건조한 겨울철에 유독 더 춥게 느껴지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 있습니다. 실내 습도를 40%에서 60% 사이로 유지하면 체감 온도가 2도에서 3도까지 높아집니다. 쉽게 말해 실제 온도가 20도여도 22도나 23도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보일러 온도를 1도 낮추면 난방비가 약 7% 절약됩니다. 만약 체감 온도가 2도 올라간다면 보일러 설정 온도를 2도 낮춰도 전혀 춥지 않습니다. 그럼 난방비는 14% 줄어듭니다. 월 40만 원이었다면 약 5만 6천 원을 아끼는 겁니다. 진짜요? 그럼 가습기 당장 사야겠네요. 잠깐만요. 서두르지 마세요. 가습기도 제대로 써야 효과를 봅니다. 그냥 틀어놓기만 하면 안 됩니다.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적정 습도를 지켜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40%에서 60% 사이, 이게 골든존입니다. 습도계 하나 장만하셔서 거실이나 침실에 두고 수시로 확인하세요. 요즘 습도계는 만원도 안 하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습도가 40% 이하로 떨어지면 건조해서 피부도 트고 목도 따갑고 정전기도 심해집니다. 반대로 60%를 넘어가면 아까 환기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그 골칫거리, 결로와 곰팡이가 생깁니다. 습도가 너무 높으면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두 번째, 가습기 위치가 중요합니다. 보일러 바람이 나오는 방향이나 사람이 많이 활동하는 공간 근처에 두세요. 침실이라면 침대에서 1m 이상 떨어진 곳에 두는 게 좋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이불이나 침구에 습기가 차서 오히려 불쾌합니다. 세 번째, 가습기 청소를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가습기 물통에는 세균이 번식하기 쉽습니다.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물통을 깨끗이 씻고 말려주세요. 물도 매일 갈아줘야 합니다. 어제 남은 물 그대로 쓰시는 분들 많은데 그러면 세균 키우는 겁니다. 네 번째, 가습기 종류도 신경 쓰세요. 초음파 가습기는 가격이 저렴하고 분무량이 많아서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물속 미네랄 성분까지 함께 분사해서 하얀 가루가 날리고 가구에 하얀 얼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수된 물이나 증류수를 사용하면 해결됩니다. 반면 가열식 가습기는 물을 끓여서 수증기를 내보내기 때문에 세균 걱정은 덜하지만 전기 소비량이 높습니다. 복합식이나 자연 기화식도 있으니 집 환경과 예산에 맞춰 선택하시면 됩니다. 가습기가 없으면 어떡하죠? 당장 사기는 부담스러운데요. 걱정 마세요. 임시 방편이 있습니다. 빨래를 실내에 널어두는 거죠. 특히 거실이나 침실에 젖은 수건이나 빨래를 걸어두면 자연스럽게 습도가 올라갑니다. 다만 너무 많이 널면 습도가 과해질 수 있으니 적당히 조절하세요. 또 하나, 물을 담은 그릇을 보일러 근처나 난방이 잘 되는 곳에 놓아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이 증발하면서 습도를 높여줍니다. 화장실 문을 샤워 후에 조금 열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식물을 키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관엽식물들은 증산작용을 통해 공기 중에 수분을 내보냅니다. 공기도 정화하고 습도도 올리고 일석이조죠. 다만 과습에 주의하셔야 하고 흙에서 벌레가 생길 수 있으니 관리는 필수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가습기는 단순히 건조함을 막는 도구가 아닙니다. 체감 온도를 2도에서 3도까지 올려주는 천연 난방 보조 장치입니다. 습도 40에서 60% 유지,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러면 보일러 온도를 낮춰도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고 난방비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외출 모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보일러에 보면 외출 버튼이 있죠? 이거 언제 눌러야 하는지, 진짜 효과가 있는 건지 헷갈리시죠? 집 나갈 때마다 외출 모드 누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정답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외출 모드를 잘못 쓰면 오히려 난방비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외출 모드가 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외출 모드는 보일러를 완전히 끄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의 온도만 유지하면서 동파를 방지하는 모드입니다. 대부분의 보일러는 외출 모드로 설정하면 실내 온도를 10도에서 15도 정도로 유지합니다. 왜 이렇게 설계되어 있을까요? 한겨울에 보일러를 완전히 끄면 배관 속 물이 얼어서 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관이 한번 터지면 수리비가 적게는 수십만 원, 심하면 수백만 원까지 나갑니다. 아래층 누수 피해까지 생기면 배상 문제로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외출 모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겁니다. 그럼 언제 외출 모드를 써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일 이상 장기간 집을 비울 때 효과적입니다. 명절에 고향 가실 때, 여행 가실 때, 출장으로 집을 오래 비울 때, 이럴 때 외출 모드를 누르고 나가시면 됩니다. 3일 이상 집을 비우는데 보일러를 평소처럼 20도로 계속 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없는 집을 덮이는데 돈을 쓰는 겁니다. 완전히 낭비죠. 이럴 때 외출 모드로 전환하면 동파는 막으면서도 난방비는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계산해 보면 3일 동안 외출 모드를 사용하면 일반 난방 대비 약 60에서 70%의 가스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평소 하루 난방비가 5,000원이라면 3일이면 15,000원인데 외출 모드를 쓰면 4,000원에서 6,000원 정도로 줄어드는 겁니다. 한 달에 여러 번 출장이나 여행을 가시는 분이라면 월 3만 원 이상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럼 회사 출근할 때도 외출 모드 누르고 나가면 되겠네요?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하시는 착각입니다. 짧은 외출에는 외출 모드가 오히려 비효율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보일러는 식은 집을 다시 데우는데 가장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외출 모드로 실내 온도가 10도까지 떨어졌다가 퇴근 후 다시 20도로 올리려면 보일러가 불가동합니다. 이때 소비되는 가스량이 엄청납니다. 차라리 온도를 조금만 낮춰서 유지하는 게 훨씬 경제적입니다.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출근처럼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집을 비울 때는 외출 모드 대신 설정 온도를 2도에서 3도만 낮추세요. 평소 20도로 맞춰놨다면 17도나 18도로 낮추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집이 완전히 식지 않아서 퇴근 후 다시 데우는데 드는 에너지가 훨씬 적습니다. 실제 테스트 결과 이 방법이 외출 모드를 사용하는 것보다 약 15에서 20% 더 경제적이었습니다. 그럼 하루 이틀 정도는요? 1박 2일로 어디 놀러 가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죠? 좋은 질문입니다. 1박 2일 정도는 애매한 구간입니다. 이때는 계절과 집의 단열 상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혹한기라면 외출 모드를 사용하세요. 동파 위험이 있으니까요. 반면 영하 5도 정도의 추운 날씨지만 집 단열이 잘 되어 있다면 설정 온도를 최저인 10도 정도로 낮춰놓고 나가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팁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장기 외출 전에 보일러 필터를 청소하고 가세요. 필터에 먼지가 쌓이면 보일러 효율이 떨어집니다. 외출 모드로 최소 운전을 하더라도 깨끗한 상태에서 가동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외출 모드를 설정했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만약 일주일 이상 장기 외출이라면 가능하면 중간에 한 번쯤 집에 들러서 보일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배관이 얼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요즘은 스마트 보일러 제품들이 있어서 휴대폰으로 원격 제어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으니 이런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 외출 모드로 나갈 때 수도꼭지를 살짝 열어서 물을 조금씩 흘려보내는 게 좋다는 속설이 있는데 이건 물 낭비일 뿐입니다. 외출 모드만 제대로 설정하면 배관 동파는 충분히 예방됩니다. 마지막으로 귀가 후 온도 설정도 중요합니다. 집에 돌아왔다고 갑자기 온도를 확 올리지 마세요. 보일러가 무리하게 가동되면서 가스를 많이 먹습니다. 평소 쓰던 온도로 설정하고 조금 기다리세요. 서서히 올라가는 게 보일러에도 좋고 난방비에도 좋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외출 모드는 만능이 아닙니다. 3일 이상 장기 외출에만 사용하고 짧은 외출에는 온도를 2에서 3도만 낮추세요. 이것만 제대로 지켜도 한 달에 몇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보일러 모드 선택입니다. 여러분, 보일러에 실내 온도 모드와 온돌 모드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그냥 온도만 맞춰 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드가 뭐가 중요해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같은 20도를 맞춰놔도 어떤 모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난방비가 20에서 30%까지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 부분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이번 겨울 난방비 걱정 반은 덜 수 있습니다. 먼저 실내 온도 모드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실내 온도 모드는 말 그대로 방 안의 공기 온도를 기준으로 보일러를 작동시키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20도로 설정하면 실내 온도가 20도를 유지하도록 보일러가 알아서 켜졌다 꺼졌다 합니다. 온도 센서가 실내 공기 온도를 측정해서 설정 온도보다 낮아지면 보일러가 가동되고 설정 온도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멈춥니다. 매우 정확하고 효율적인 방식이죠. 그럼 온돌 모드는 뭘까요? 온돌 모드는 바닥 온도를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바닥에 깔린 배관 속 물의 온도를 설정하는 겁니다. 보통 55도에서 60도 사이로 맞춥니다. 바닥이 따뜻해지면 그 열이 위로 올라오면서 방 전체를 데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뭐가 더 좋은 건데요? 이게 정답이 없습니다. 집의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부터 우리 집에 맞는 모드를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열이 잘 되는 집에 사시나요?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나 리모델링한 집, 이중창이 설치된 집, 벽에 단열재가 두툼하게 들어간 집이라면 실내 온도 모드를 사용하세요. 단열이 잘 되면 한번 데워진 공기가 오래 유지됩니다. 실내 온도 모드로 설정하면 보일러가 필요한 만큼만 딱딱 가동되면서 에너지 낭비가 없습니다. 20도로 설정해 놓으면 정확히 20도를 유지하면서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실내 온도 모드를 사용할 때는 적정 온도를 20도로 맞추세요. 많은 분들이 22도, 23도로 맞춰 놓는데 이건 너무 높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권장하는 실내 적정 온도가 18도에서 20도입니다. 20도면 충분히 따뜻합니다. 두꺼운 옷을 벗고 얇은 실내복 차림으로 생활하기에 딱 좋은 온도죠.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온도를 1도만 낮춰도 난방비가 7% 절약됩니다. 23도에서 20도로 3도만 낮추면 21% 절약입니다. 월 40만 원이었다면 약 8만 4천 원을 아끼는 겁니다. 엄청나죠? 근데 20도는 좀 춥지 않나요? 처음엔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만 지나면 적응됩니다. 게다가 앞서 말씀드린 가습기로 습도를 50%로 유지하면 체감 온도가 3도 올라가니까 20도 설정으로도 23도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는 20도인데 따뜻하게 느끼는 거죠. 이게 바로 스마트한 난방입니다. 이번에는 단열이 잘 안 되는 집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래된 빌라나 주택, 단독주택, 창문이 헐거운 집, 북향집, 1층 집에 사시는 분들은 온돌 모드를 사용하세요. 단열이 안 되면 아무리 공기를 데워도 금방 식습니다.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오고 벽과 바닥으로 열이 빠져나갑니다. 실내 온도 모드로 20도를 맞춰놔도 계속 춥게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럴 때는 온돌 모드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바닥 온도를 55도에서 60도로 설정하면 바닥 자체가 거대한 난방판이 됩니다. 따뜻한 바닥에서 올라오는 폭사열이 몸을 직접 데워주니까 공기 온도가 조금 낮아도 훨씬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바닥 온도를 55도로 유지하면 실내 공기 온도는 18도 정도인데도 체감 온도는 21에서 22도쯤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온돌을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이 복사열 때문입니다. 온돌 모드를 쓸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닥 온도를 너무 높게 설정하지 마세요. 70도, 80도 이렇게 올리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위험합니다. 첫째, 화상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나 노약자는 뜨거운 바닥에 오래 닿아 있으면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둘째, 보일러 수명이 짧아집니다. 과도한 고온으로 계속 가동하면 보일러 부품이 빨리 망가집니다. 셋째, 당연히 가스비가 폭등합니다. 바닥 온도는 55도에서 최대 60도 사이로 맞추세요. 이 정도면 충분히 따뜻하고 안전합니다. 우리 집이 단열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간단한 테스트 방법이 있습니다. 겨울날 아침에 보일러를 끄고 2시간 정도 기다려 보세요. 그리고 실내 온도가 몇 도나 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2시간 만에 3도 이상 떨어졌다면 단열이 안 좋은 집입니다. 온돌 모드를 사용하세요. 12도 정도만 떨어졌다면 단열이 괜찮은 집입니다. 실내 온도 모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창문 근처에 손을 대보는 겁니다. 유리창에서 찬기가 확 느껴지거나 창틀 사이로 바람이 새어 들어온다는 느낌이 들면 단열이 약한 겁니다. 복합 난방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거실은 실내 온도 모드로, 침실이나 단열이 약한 방은 온돌 모드로 설정하는 거죠. 요즘 보일러는 방마다 개별 제어가 가능한 제품들이 많으니 이렇게 활용하면 효율이 극대화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일러 모드를 바꿨다고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23일 정도 지켜보면서 체감 온도를 확인하고 미세 조정하세요. 실내 온도 모드라면 0.5도 단위로, 온돌 모드라면 5도 단위로 조금씩 조절하면서 우리 집에 딱 맞는 온도를 찾아가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단열 잘 되는 집은 실내 온도 모드 20도, 단열 안 되는 집은 온돌 모드 55에서 60도. 이것만 제대로 지켜도 난방비가 확 줄어듭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보일러 모드 선택입니다. 여러분,
보일러에 실내 온도 모드와 온돌 모드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그냥 온도만 맞춰 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드가 뭐가 중요해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같은 20도를 맞춰놔도 어떤 모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난방비가 20에서 30%까지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 부분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이번 겨울 난방비 걱정반은 덜 수 있습니다. 먼저 실내 온도 모드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실내 온도 모드는 말 그대로 방 안의 공기 온도를 기준으로 보일러를 작동시키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20도로 설정하면 실내 온도가 20도를 유지하도록 보일러가 알아서 켜졌다 꺼졌다 합니다. 온도 센서가 실내 공기 온도를 측정해서 설정 온도보다 낮아지면 보일러가 가동되고 설정 온도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멈춥니다. 매우 정확하고 효율적인 방식이죠. 그럼 온돌 모드는 뭘까요? 온돌 모드는 바닥 온도를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바닥에 깔린 배관 속 물의 온도를 설정하는 겁니다. 보통 55도에서 60도 사이로 맞춥니다. 바닥이 따뜻해지면 그 열이 위로 올라오면서 방 전체를 데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뭐가 더 좋은 건데요? 이게 정답이 없습니다. 집의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부터 우리 집에 맞는 모드를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열이 잘 되는 집에 사시나요?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나 리모델링한 집, 이중창이 설치된 집, 벽에 단열재가 두툼하게 들어간 집이라면 실내 온도 모드를 사용하세요. 단열이 잘 되면 한번 데워진 공기가 오래 유지됩니다. 실내 온도 모드로 설정하면 보일러가 필요한 만큼만 딱딱 가동되면서 에너지 낭비가 없습니다. 20도로 설정해 놓으면 정확히 20도를 유지하면서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실내 온도 모드를 사용할 때는 적정 온도를 20도로 맞추세요. 많은 분들이 22도, 23도로 맞춰 놓는데 이건 너무 높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권장하는 실내 적정 온도가 18도에서 20도입니다. 20도면 충분히 따뜻합니다. 두꺼운 옷을 벗고 얇은 실내복 차림으로 생활하기에 딱 좋은 온도죠.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온도를 1도만 낮춰도 난방비가 7% 절약됩니다. 23도에서 20도로 3도만 낮추면 21% 절약입니다. 월 40만 원이었다면 약 8만 4천 원을 아끼는 겁니다. 엄청나죠? 근데 20도는 좀 춥지 않나요? 처음엔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만 지나면 적응됩니다. 게다가 앞서 말씀드린 가습기로 습도를 50%로 유지하면 체감 온도가 23도 올라가니까 20도 설정으로도 23도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는 20도인데 따뜻하게 느끼는 거죠. 이게 바로 스마트한 난방입니다. 자, 이번에는 단열이 잘 안 되는 집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래된 빌라나 주택, 단독주택, 창문이 헐거운 집, 북향집, 1층 집에 사시는 분들은 온돌 모드를 사용하세요. 단열이 안 되면 아무리 공기를 데워도 금방 식습니다.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오고 벽과 바닥으로 열이 빠져나갑니다. 실내 온도 모드로 20도를 맞춰놔도 계속 춥게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럴 때는 온돌 모드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바닥 온도를 55도에서 60도로 설정하면 바닥 자체가 거대한 난방판이 됩니다. 따뜻한 바닥에서 올라오는 폭사열이 몸을 직접 데워주니까 공기 온도가 조금 낮아도 훨씬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바닥 온도를 55도로 유지하면 실내 공기 온도는 18도 정도인데도 체감 온도는 21에서 22도쯤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온돌을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이 복사열 때문입니다. 온돌 모드를 쓸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닥 온도를 너무 높게 설정하지 마세요. 70도, 80도 이렇게 올리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위험합니다. 첫째, 화상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나 노약자는 뜨거운 바닥에 오래 닿아 있으면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둘째, 보일러 수명이 짧아집니다. 과도한 고온으로 계속 가동하면 보일러 부품이 빨리 망가집니다. 셋째, 당연히 가스비가 폭등합니다. 바닥 온도는 55도에서 최대 60도 사이로 맞추세요. 이 정도면 충분히 따뜻하고 안전합니다. 우리 집이 단열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간단한 테스트 방법이 있습니다. 겨울날 아침에 보일러를 끄고 2시간 정도 기다려 보세요. 그리고 실내 온도가 몇 도나 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2시간 만에 3도 이상 떨어졌다면 단열이 안 좋은 집입니다.
온돌 모드를 사용하세요. 1에서 2도 정도만 떨어졌다면 단열이 괜찮은 집입니다. 실내 온도 모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창문 근처에 손을 대보는 겁니다. 유리창에서 찬기가 확 느껴지거나 창틀 사이로 바람이 새어 들어온다는 느낌이 들면 단열이 약한 겁니다. 복합 난방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거실은 실내 온도 모드로, 침실이나 단열이 약한 방은 온돌 모드로 설정하는 거죠. 요즘 보일러는 방마다 개별 제어가 가능한 제품들이 많으니 이렇게 활용하면 효율이 극대화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일러 모드를 바꿨다고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2에서 3일 정도 지켜보면서 체감 온도를 확인하고 미세 조정하세요. 실내 온도 모드라면 0.5도 단위로, 온돌 모드라면 5도 단위로 조금씩 조절하면서 우리 집에 딱 맞는 온도를 찾아가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단열 잘 되는 집은 실내 온도 모드 20도, 단열 안 되는 집은 온돌 모드 55에서 60도. 이것만 제대로 지켜도 난방비가 확 줄어듭니다.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난방비 전략의 핵심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모두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하나 따라 하시면 됩니다. 첫째, 환기입니다. 하루 2번, 5분에서 10분씩 아침 저녁으로 창문을 활짝 열어 맞바람이 치도록 하세요. 결로와 곰팡이를 예방하고 쾌적한 공기를 유지하는 것, 이게 건강한 난방의 시작입니다. 병원비 아끼는 게 난방비 아끼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둘째, 가습기입니다. 습도 40에서 60%를 유지하세요. 그러면 체감 온도가 2에서 3도 올라갑니다. 보일러 온도를 낮춰도 따뜻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가습기가 없다면 빨래를 실내에 널거나 물그릇을 놓아두세요. 작은 실천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셋째, 외출 모드입니다. 3일 이상 장기 외출할 때만 사용하세요. 출퇴근처럼 짧은 외출에는 외출 모드 대신 온도를 2에서 3도만 낮추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집을 완전히 식혔다가 다시 데우는 건 오히려 가스를 더 먹습니다. 넷째, 보일러 모드 선택입니다. 단열이 잘 되는 집은 실내 온도 모드 20도로 설정하세요. 단열이 안 되는 집은 온돌 모드 55에서 60도가 효과적입니다. 온도 1도만 낮춰도 난방비가 7% 절약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다섯째, 집 안 단열 보강입니다. 문풍지, 방풍 커튼, 에어캡, 단열 필름, 카펫, 이런 작은 것들이 실내 온도를 2에서 3도 높여줍니다. 돈 많이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 5가지만 제대로 지켜도 난방비를 30에서 40% 줄일 수 있습니다. 월 50만 원이었다면 35만 원으로, 40만 원이었다면 28만 원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한 달에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아끼면 석 달이면 30만 원에서 45만 원입니다. 이 돈이면 가족과 맛있는 외식도 하고 필요한 물건도 사고 저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겨울이 길잖아요. 11월부터 3월까지 5달이나 되는데 계속 추위를 참고 살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추위를 참으라는 게 아닙니다. 똑똑하게 따뜻하게 지내자는 겁니다. 무조건 보일러 온도를 높이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가습기로 체감 온도를 올리고 단열을 보강해서 열 손실을 막고 보일러 모드를 우리 집에 맞게 설정하면 오히려 지금보다 더 따뜻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더 효과적으로 난방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전략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겨울은 매년 옵니다. 올해 한번 제대로 세팅해 놓으면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 전략할 수 있습니다. 문풍지 한번 붙이면 몇 년은 갑니다. 방풍 커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일러 모드도 한번 우리 집에 맞는 걸 찾아 놓으면 끝입니다. 지금 당장 실천하세요. 오늘 퇴근길에 다이소 들러서 문풍지 사오세요. 3,000원이면 됩니다. 집에 와서 현관문 아래 틈새에 붙이세요. 10분이면 끝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습도계 하나 주문하세요. 10,000원도 안 합니다. 도착하면 거실에 놓고 수시로 확인하면서 가습기를 조절하세요. 일주일만 지나면 습관이 됩니다. 보일러 리모컨 보세요. 지금 몇 도로 설정되어 있나요? 23도, 24도, 오늘부터 20도로 낮춰보세요. 처음 하루 이틀은 좀 춥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럼 긴팔 하나 더 입으세요. 얇은 가디건 하나만 걸쳐도 충분히 따뜻합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면 몸이 적응합니다. 그리고 다음 달 고지서 확인해 보세요. 분명히 줄어들어 있을 겁니다.
그때 느끼는 뿌듯함 정말 큽니다. 여러분, 올겨울은 다릅니다. 작년처럼 난방비 고지서 보고 한숨 쉬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 배운 것들을 실천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하나씩 따라 하시면 됩니다. 환기하고, 가습하고, 외출 모드 제대로 쓰고, 보일러 모드 맞추고, 문풍지 붙이고, 이것뿐입니다. 이 간단한 5가지가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줄 겁니다. 추운 겨울 따뜻하게 보내는 건 돈을 많이 쓰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쓰는 겁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 잊지 마시고 꼭 실천해 보세요. 다음 달 난방비 확인하면서 제 생각 나실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난방비 전략 꿀팁도 공유해 주세요. 서로 정보를 나누면 우리 모두가 따뜻하고 경제적인 겨울을 보낼 수 있습니다. 주변에 난방비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작은 나눔이 큰 도움이 됩니다. 올겨울 건강하고 따뜻하게 보내세요. 난방비 걱정은 이제 그만하시고 행복한 겨울 만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따뜻한 겨울 되세요.